서울 종합병원 진료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2는 의사의 입에서 나온 위암 3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순자님, CT스캔과 조직검사 결과를 보니 위암 3기로 진단됩니다. 이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시작되었지만 다행히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검은색 영상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귓가에는 암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진료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떠다녔고 멀리서 들려오는 병원 안내 방송과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혼란스럽게 섞여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그저 흐릿한 회색 빛깔로만 보였습니다. 가능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그 말을 듣는 순간 5년 전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모습, 숨을 거두기 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차라리 치료받지 말걸 하고 중얼거리던 마지막 말까지.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메마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료를 안 받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치료 없이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김순자님, 치료를 받으시면 5년 생존율이 40%까지도 가능합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높은 빌딩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일단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더 설득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찾아온 고향 강원도 산골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높은 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맑은 공기,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밭과 초가집. 5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서울 아들네 집에서 살았지만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차라리 남은 시간은 고향에서 편안히 보내자.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순자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그저 자연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버스에 오르며 할머니는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 김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산의 붉은 단풍을 바라보며 먼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버스의 엔진 소리와 울퉁불퉁한 시골길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묘하게 할머니의 기억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1950년대 초 6.25 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시절. 6살이었던 순자는 피난길에 부모님을 잃고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이 산골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들리는 것 같은 폭격 소리, 피난민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자신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라.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너라도 살아야 내 부모의 핏줄이 이어진다. 외할머니의 거친 손길이 어린 순자의 등을 토닥이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에는 외할머니가 늘 다려주던 쑥차 향기가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는 약초의 밝은 분이셨습니다. 전쟁통에 의약품이 귀했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아프면 모두 외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열병에는 황련과 꿀물, 상처에는 쑥과 익모초, 기침에는 도라지와 배즙. 외할머니의 약초 지식은 마을의 보물이었습니다. 어린 순자는 외할머니를 따라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는 법을 배웠습니다. 봄이면 쑥과 냉이를, 여름이면 익모초와 질경이를, 가을이면 도라지와 산수유를, 겨울이면 산에 남은 약용 나무 껍질을 모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할머니와 순자는 산을 헤매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순자야, 산에 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독초도 쓰임이 있고 평범한 풀도 약이 된다. 자연이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병을 고치는 약이 된단다. 외할머니의 가르침이 순자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외할머니는 약초를 다루는 마음가짐을 중요시했습니다. 약초를 캐기 전에는 반드시 산신령께 인사를 드리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며 뿌리를 캐고 나면 흙을 다시 덮어주는 정성. 그 모든 과정에서 순자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16이 되던 해 외할머니는 순자에게 오래된 약초책 한 권을 물려주셨습니다. 낡은 한지의 손글씨로 적힌 그 책에는 수백 가지 약초의 이름과 효능, 채취 시기, 조리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내 할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니 내가 이제 지켜라. 그러나 그해 겨울, 외할머니는 순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갑자기 찾아온 눈보라에 길을 잃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외할머니의 약초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23세 같은 마을 총각과 결혼한 순자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약초 일은 잠시 접어두었지만 남편이 기침할 때면 도라지청을 다려주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면 매실청을 타주는 정도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약국이 늘어나면서 순자의 약초 지식은 가족들 사이에서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에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순자와 남편은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을 믿었던 남편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과정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몰래 약초차를 다려 마시게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외할머니처럼 약초로 치료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까? 남편의 임종자리에서 순자는 쓰라린 후회를 했습니다. 그 후 서울 아들네 집에서 지내며 순자는 점점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과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굽이돌아 마침내 고향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익은 풍경에 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옛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저 멀리 보이는 외할머니의 초가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산의 향기, 낙엽의 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 모든 것이 반갑고 정겨웠습니다. 천천히 초가집으로 향하는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마음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나도 외할머니처럼 산에서 남은 생을 보내리라. 순자 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하며 초가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저 정겨워 보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 안팎을 청소하며 할머니는 다시 찾은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귀향한 지 일주일째 김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옛 생활 방식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을 일구고 간단한 식사를 한 후에는 빨래를 하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가끔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순자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던 뒷산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할머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따라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에 숨이 차올랐지만 주변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발밑에 낙엽들은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코끝에는 가을 산의 특유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버섯 냄새, 이끼 냄새, 풀 냄새가 뒤섞인 그 향기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향수를 느꼈습니다. 이 산에만 오면 어쩐지 마음이 평온해진단 말이야. 중얼거리며 산길을 오르던 할머니는 문득 눈앞에 펼쳐진 작은 약초밭을 발견했습니다. 평평한 산 중턱에 누군가 정성스레 가꾼 듯한 작은 밭이 있었고 그곳에는 각종 약초들이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나? 외할머니와 함께 산을 누볐던 어린 시절에도 본 적 없는 장소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약초밭으로 다가가던 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가씨가 이 늙은이 밭에 무슨 볼일이 있어? 거친 듯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의 목소리. 순자 할머니의 눈앞에는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100살은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은 허리가 약간 굽었음에도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적 이 산에서 약초를 많이 캤는데 이런 밭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노인은 순자 할머니를 잠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아니라 할머니였군. 내 눈이 예전 같지 않아 잘 안 보이네. 이 밭은 내가 50년 전부터 일군 것이오. 그때는 아무도 이리로 오지 않았지. 순자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약초밭 옆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혹시 약초에 관심이 있소? 노인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어릴 적 외할머니를 따라 이 산에서 약초를 많이 캤어요. 외할머니가 약초에 밝으셨거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약초들의 이름을 알겠군. 순자 할머니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초밭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 건 더덕이고 옆의 하얀 꽃은 당귀, 저 넓은 잎사귀는 황귀, 저 뾰족한 잎은 청궁이고 저기 구석에 있는 건 작야.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모든 약초의 이름을 정확히 맞추자 노인은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오. 요즘 사람들은 약초 이름도 모르는데 할머니는 전문가 수준이군요.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실은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고향에 내려왔어요. 치료 대신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려고요. 갑자기 꺼낸 고백에 노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암을 앓았소. 의사들은 6개월 시한부라 했지만 내 나이가 벌써 103이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103세라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노인은 약초밭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들 덕분이지. 약초의 힘은 현대의학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소. 특히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온 비법들은 효과가 놀랍지. 노인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물려준 약초책을 떠올리며 혹시 남은 생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다면 그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소. 내일 아침 해 뜰 때 이곳으로 다시 오시오. 그때 이야기를 나누자고. 순자 할머니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고 곧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순자 할머니는 약초밭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3세 노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할머니는 외할머니가 물려준 낡은 약초책을 꺼내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외할머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순자 할머니는 내일의 만남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쌌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순자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밤 설렘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보자기에는 직접 만든 고구마 찐빵과 보온병에 담은 둥글레차를 준비했습니다. 노인과의 만남을 위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할머니의 귓가에는 아침 새들의 지저김이 가득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할머니의 바지를 적셨지만 그것도 모자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마음속 희망이 그 피로를 덮어주었습니다. 약초밭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한복에 검은 조끼를 입은 노인은 마치 산 자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군요. 성의가 보이는군. 순자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간단히 아침거리를 준비했어요. 함께 드시지요. 노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한 손으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큰 바위에 나란히 앉아 고구마 찐빵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잠시 아침 산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멀리 마을의 모습이 드러났고 따뜻한 가을 햇살이 점차 산을 밝혀갔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암을 이겨내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한의사였소.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웠지만 동시에 우리 전통의학도 깊이 공부했지. 그러다 50대 초반에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아는 모든 의학적 지식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소. 노인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나에게 몇 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지. 그때 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소. 죽기 전에 자연과 함께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곳에 머물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소. 노인이 일어나 약초밭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보라색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약초는 이것이요. 삼칠초라고 하지. 인삼, 삼칠근과 비슷한 효능이 있어 산에서 나는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귀한 약초요. 내 할아버지가 내게 알려준 암치료의 첫 단계는 바로 이 삼칠초로 몸의 기혈을 다스리는 것이었소. 순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약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식물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밭을 돌며 약초들을 하나하나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기. 면역력을 키우고 기운을 북돋아 주지. 세 번째는 단삼. 혈액순환을 돕고 종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 네 번째는 백굴채.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지. 다섯 번째는 금운황.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오. 여섯 번째는 영지버섯.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슬.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전신의 기혈을 순환시키지. 순자 할머니는 하나하나 약초의 이름과 생김새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노인은 다시 바위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약초들의 진정한 효능은 단순히 약초 자체가 아니라 이를 채취하고 다루는 방식에 있어. 첫째, 약초는 반드시 해가 뜰 때 채취해야 하오. 이때 약초의 기운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지.
둘째, 채취할 때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산신령께 인사를 드려야 해. 셋째,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고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오. 노인의 주름진 손이 공중에서 약초를 다루는 동작을 흉내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요. 약초를 다룰 때의 마음가짐, 이것이 치유의 핵심이라오. 병을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 자연과 하나 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함. 이 모든 것이 약초의 효능을 배가시키지.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할머니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약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나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이 약초들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사용할 때 그 효능이 배가 되지. 첫 주는 삼칠초와 황기로 기본 체력을 다지고 둘째 주부터는 단삼과 백굴채를 더해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오. 셋째 주에는 금운하와 영지버섯을 추가해 독소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우슬을 넣어 전신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거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순자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정확한 비율과 다리는 방법을 적어두었소. 이대로 따르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요. 그러나 명심하시오. 약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오. 당신의 의지와 삶에 대한 태도가 함께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든 순자 할머니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소. 나 역시 한때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전해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뿐이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는 방법이지. 노인은 일어서서 약초밭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와 함께 약초를 채취하는 법을 배워보지 않겠소. 직접 손으로 만지고 향을 맡고 그 기운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오. 순자 할머니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배우고 싶어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순자 할머니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 쥔 낡은 종이가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외할머니가 물려준 약초책을 펼쳐 노인이 알려준 약초들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외할머니,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아닌 병을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초 요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심한 복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구역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고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람. 한동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던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날 저녁 달여 마신 약초차의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대로 첫 주는 삼칠초와 황기를 중심으로 달인 차였습니다. 약이 아니라 독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이야.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순자 할머니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약초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은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야 하오. 아픔을 참으며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이 마치 자신의 고통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약초를 다리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 설치한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미리 준비해둔 약초를 넣은 질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약초에서 올라오는 향기가 아침 공기와 섞여 특별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웃집 닭이 울어대는 소리와 함께 마을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다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노인에게서 몇 가지 약초 씨앗과 모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삽을 든 손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공포와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의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노인을 너무 쉽게 믿은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의 결정이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는 마당 끝에 핀 민들레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스팔트 틈새를 비집고 나와 햇살을 향해 피어있는 작은 노란 꽃. 그 강인한 생명력이 할머니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렇게 작은 꽃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벌써 포기할 순 없지. 힘겹게 일어나 화로로 돌아와 보니 약초차가 적당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릇을 내려 잠시 식힌 후 할머니는 다시 차를 한 그릇 가득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이제는 그 쓴맛 속에서 희망의 맛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의 심한 구역질은 사라졌고 대신 몸 안에서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 할머니는 노인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힘겨운 등산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약초밭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마치 할머니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떠소 몸의 변화가 느껴지시오? 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심한 복통과 구역질, 어지러움과 불안감까지. 노인은 끝까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신호요. 약초가 당신의 몸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오. 처음에는 독소가 빠져나가며 불편함이 있지만 곧 편안해질 거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약초밭 구석에서 작은 식물 하나를 조심스럽게 캐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달여 드시오. 감초라고 하는데 다른 약재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약효가 떨어지니 주먹 크기의 솥에 새끼손가락 마디 반 정도만 넣으시오. 감초를 받아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치유의 길은 결코 쉽지 않소. 때로는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시오. 당신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믿으시오. 할머니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둑해진 산길은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위험했습니다. 발밑에 돌부리와 나뭇가지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노인이 건넨 감초를 넣어 약초차를 다시 달였습니다. 이번에는 쓴맛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마당에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별빛 아래 속삭인 할머니의 물음에 마치 대답하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 작은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리라는 결심.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길이 실제로 느껴질 만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전날의 심한 고통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긴 여정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약초차를 다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고난은 계속되겠지만 그 끝에 있을 희망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약초 요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서울에 사는 아들 기철과 의사인 딸 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왜 연락도 없으셨어요? 미경이 급하게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미경은 의사인 만큼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기철은 주변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도 치료 없이 여기서 지내신다고.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져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하자. 작은 시골집 마루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미경은 의사다운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의 약초와 약재들을 살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약초 달인 물이 담긴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가지 약초가 묶음으로 걸려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설마 민간요법으로 암을 치료하시려는 건 아니죠? 미경의 목소리에는 명확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울로 같이 가요.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모습이 할머니에게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한 거다.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무 염려하지 마라. 미경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세요? 위암 3기라고요. 이런 민간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있는데 왜 이러세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의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건 이해한다만 너희 아버지 생각 안 나니? 항암 치료 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죽고 싶지 않다. 기철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어요. 부작용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고. 그래도 내 결정이다. 내가 지금 산에서 만난 한 노인분께 약초 치료법을 배우고 있는데 벌써 한 달째인데 몸이 많이 좋아졌다.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이요? 어떤 노인인데요? 의사세요? 한의사라도 되시나요? 아니면 그냥 산에 사는 할아버지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가 뭐라 하든 암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은 좌절한 표정으로 가방을 열어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적어도 제가 상태라도 확인하게 해주세요. 의사로서. 아니, 딸로서 제발 부탁드려요.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앉았습니다. 미경이 어머니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신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외로 할머니의 눈빛은 맑았고 피부색도 한 달 전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혈압은 정상이고 맥박도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게 암이 나아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기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약초 정말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다. 오히려 몸이 더 아파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식욕도 돌아왔어.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도 줄었고. 미경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요. 위약 효과라고.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몸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니?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2달만 더 이 약초 요법을 계속해보자. 그 후에 서울 가서 검사를 받아볼게. 그때 상태가 나빠졌으면 그때는 너희 말대로 할게. 미경과 기철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철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 전에 그 약초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희를 그 노인분께 한번 데려가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노인이 타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가보자. 그분이 만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봐야겠구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약초에 대해 노인에게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경이 계속 반박하고 의심했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태도와 깊은 지식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기철은 숨을 헐떡였고 미경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몸이 이런 등산에 부적합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반면 순자 할머니는 한 달 동안의 산행 덕분인지 의외로 안정된 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약초밭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평소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산 자체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을 데려오셨군요. 순자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제 아들, 딸이 왔습니다. 제가 약초 요법을 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미경과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딸로서의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 대신 이런 민간요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약초밭을 가리켰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서 얻은 지혜도 무시할 수 없지요.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 검증된 자연의 치유법이요. 미경은 더 따지려 했지만 노인의 깊은 눈빛과 위험 있는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신 기철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 약초들로 암을 치료할 수 있나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과학적 근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오. 현대 과학이 발견하기 전에도 이 약초들은 수천 년 동안 효과가 있었소. 내가 직접 겪었고 나 말고도 많은 이들이 이 약초로 건강을 되찾았소. 노인은 천천히 약초밭을 돌며 각 약초의 효능과 작용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설명은 과학적 용어와 전통적 개념을 절묘하게 융합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조차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기는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단삼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암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항암과 비슷한 원리지요.
설명을 마친 후 노인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의 상태는 어떻게 보이시오? 미경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상보다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암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오. 그래서 제안이 있소. 2달 후에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소? 그동안 어머니는 약초요법을 계속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요. 미경과 기철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동의했고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약초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오. 이를 다루는 사람의 정성과 믿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오. 어머니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약초를 복용하실 수 있도록 두 분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오. 하산하는 길에 미경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노인의 지식과 태도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상태 체크는 해야 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기본적인 검사라도 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너희들이 이해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기철도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해지셔야 해요. 어떤 방법이든. 어머니가 행복하고 건강하신 게 저희에겐 가장 중요해요. 별이 빛나는 가을밤, 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며 다른 가치관을 가졌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들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함께 가족의 지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희망차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초 요법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둑했지만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상하네. 몸이 가볍네. 평소 같으면 관절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파 쉽게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오늘은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간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 찬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 공기였지만 상쾌하고 달콤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국화가 활짝 피어나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아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약초를 다듬고 아침 약초차를 다리는 일까지. 모든 일을 하는 동안 몸이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문득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암 진단 이후 줄곧 식욕이 없었던 할머니에게 이런 허기는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밥을 지어 김치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밥이 맛있었던 게 언제였던가. 식사 후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화단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봄을 위해 구근을 심고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생명의 순환을 느끼는 그 작업이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봄에는 내가 이 꽃들을 볼 수 있을까? 이전에는 이런 의문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오늘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희망과 기대감,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정오가 되어 작업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마을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였습니다. 암 진단 이후 마을 사람들과 접촉을 꺼려왔던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씨, 참말로 오래간만이구먼. 얼굴이 좋아 보이네. 박할머니가 다가와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웃으로 지내며 서로의 인생을 지켜봐 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들어와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집 안으로 들어온 박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약초를 많이 모아두다니.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암 진단 받고 약초로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어. 순자 할머니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산에서 만난 노인분께 약초 치료법을 배우고 있어요. 박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백발의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 순자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박 할머니도 그분 아세요? 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구나. 50년 전 내 어머니가 폐병으로 거의 죽어갈 때 그분이 약초로 살려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분이 100살도 넘으셨을 텐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에는 그 노인에 대한 여러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왔다는 이야기,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살려낸 기적 같은 이야기들. 대화를 나누며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사회적 교류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병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을 고립시켰던 그동안의 시간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순자씨,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우리 막내 며느리가 난소에 혹이 생겼다는구먼.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는데 젊은 나이에 너무 겁을 먹고 있어. 혹시 그 노인분께 물어봐 줄 수 있을까?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산에 올라갈 때 물어볼게요. 그분이 동의하시면 연락드릴게요. 박할머니는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서양 의학만 믿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박할머니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자녀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동안 슬픔 때문에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살아야겠다. 조금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 미경이었지만 오늘은 순자 할머니가 먼저 연락한 것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다, 딸. 오히려 아주 좋아.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좋아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했어. 미경은 잠시 놀란 듯 침묵했다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게 들려요. 약초요법이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밥맛도 좋고. 미경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미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엄마가 좋아지신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제가 검사 장비 몇 가지 가지고 갈게요. 기본적인 건 확인해 봐야. 그래, 고맙다, 딸. 아, 그리고 미경아.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깨달음이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이 나를 찾아온 건 어쩌면 내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난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텐데.
너희들에게도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런 후회가 들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엄마가 건강해지셔서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통화를 마친 후 순자 할머니는 뜰에 나가 가을밤의 공기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삶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초의 효능인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치유력인지 아니면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난 남편은 할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무 일찍 나를 따라오려 하지 마.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할머니는 꿈속에서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따뜻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강한 사람이야. 항상 그래왔잖아. 지금처럼 자연과 함께하고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면 돼. 그게 진정한 치유야.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고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더욱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겨요. 그리고 내가 배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게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치유를 넘어 마음과 영혼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초 요법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순자 할머니는 아들 기철의 차를 타고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 미경의 설득으로 정기 검진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태가 정말 나아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결과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치료하시면 돼요. 기철의 따뜻한 위로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할머니는 노인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신다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현대의학의 진단 기술은 매우 정확하니 그 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노인의 열린 사고방식이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중요시했고 어느 한쪽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할머니는 미경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CT스캔, 내시경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와 같은 검사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에 임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병원 로비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 불안한 표정의 환자들, 그리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3개월 전 이곳에서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나왔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순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로 들어가자 미경과 담당 의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담당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순자님, 3개월 전 검사 결과와 오늘 검사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기에 할머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다음 말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약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림프절의 전이 상황도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3개월 전 CT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찍은 영상입니다. 확실히 종양의 크기가 줄었고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도 감소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미경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호전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담당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위암 3기에서 이 정도의 자연 감소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혹시 다른 치료를 받으셨나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약초요법을 해왔습니다. 의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약초요. 어떤 약초를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노인에게 배운 7가지 약초의 이름과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메모를 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요. 사실 최근 연구에서도 일부 전통 약초의 항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황기와 영지버섯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경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약초 때문에 나아진 건가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요. 약초의 효능, 심리적 요인, 생활 환경의 변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순자님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경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 약초. 정말 신기해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경아, 이건 약초만의 힘이 아니란다. 내 생각엔 마음가짐,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노인이 알려준 지혜.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인 것 같아. 병원을 나와 기철의 차에 오르는 순간 한 남자가 할머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김순자님 맞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경계하는 기철을 뒤로하고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정민입니다. 김 교수님으로부터 순자님의 사례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순자님께서 사용하신 약초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전통 약초의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순자님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과 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기꺼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약초법은 제가 산에서 만난 노인분께 배운 것이라 그분의 허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그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접점을 찾는 것이 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고향에 오세요. 노인분께 여쭤보고 만남을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철의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하며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건강해진 할머니를 반기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산에서 정말 백발도사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먹는 약초 우리도 먹으면 영원히 건강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에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번 연구가 잘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엄마의 경험이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미경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구나. 다음 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의 끝자락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할머니는 바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에게 검사 결과와 이 교수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할머니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약초밭에 도착하자 노인은 평소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병원 검사는 어떻게 되었소?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요. 당신의 의지와 자연의 힘이 함께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소. 이어서 할머니는 이 교수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소. 내가 젊었을 때는 서양 의학이 우리의 전통 지혜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다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인은 고개를 들어 맑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소. 그 교수를 만나보겠소. 우리의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테니. 할머니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싶소. 이 지식이 상업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난한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자연의 선물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니까. 순자 할머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지혜로운 조건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도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할머니는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결국 더 큰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며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선 11월 말 순자 할머니의 작은 시골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 교수와 그의 연구팀, 미경과 기철 가족, 그리고 마을의 몇몇 주민들이 모여 특별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약초 지식 공유회였습니다. 이렇게 약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서 말려야 효능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에 직접 말리면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마당에 설치된 긴 테이블 앞에서 순자 할머니는 약초 다루는 법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할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하며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이 교수의 연구팀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노인과 이 교수의 만남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약초법의 과학적 검증 과정에서 특정 약초 조합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 교수팀은 곧바로 더 넓은 범위의 연구를 시작했고 수년간 민간요법으로만 전해져 오던 지식이 과학의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님,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이 단삼과 환기의 조합은 기존 연구에서도 각각의 효능은 알려졌지만 이렇게 특정 비율로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 교수의 열정적인 말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건 노인분의 지혜예요. 저는 그저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순자 할머니를 통해 지식을 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큰 책임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약초 시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할머니가 준비한 약초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퍼지는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순자 씨, 저희 며느리 덕분에 정말 고맙습니다. 옆집 박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며느리는 순자 할머니가 소개한 약초 요법을 시도한 후 난소의 혹이 크게 줄어들어 수술 없이 회복 중이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때 마당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김만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119를 불렀는데
산길이 미끄러워서 구급차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순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디 어떻게 아프신데요? 가슴을 움켜쥐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하네요. 전에도 심장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인데 순자 할머니는 곧바로 약초 보관함으로 달려가 몇 가지 약초를 꺼냈습니다. 이 교수님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응급처치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교수는 즉시 동의했고 미경도 의사로서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이장님의 차를 타고 김만수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집에는 이미 마을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고 김만수 할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다가가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많이 높네요. 심장 발작이 의심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져온 약초를 꺼내 재빨리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에게서 배운 응급처치용 약초 조합이었습니다. 이건 청공과 백지 그리고 황금을 특별한 비율로 섞은 거예요. 심장 순환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교수는 할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 5분 후 물이 끓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3분간 더 달인 후 그릇에 옮겼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조금씩 드셔보세요.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약초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차츰 표정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다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맥박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침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김만수 할아버지를 이송 준비를 했고 미경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난 후 이 교수는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약초 조합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노인에게서 배운 지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청공, 염증을 가라앉히는 황금,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는 백지의 조합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이치에 맞는 처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지식이 단순히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순자 할머니의 약초 지식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조용히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따스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제가 아프게 되었는지. 할머니는 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새로운 목적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지식, 노인에게서 배운 지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합쳐져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순자의 약초 일기 암을 이겨낸 비밀의 약초 레시피.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노인과의 만남, 약초 요법의 시작과 고통, 가족들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점차 나아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적었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며칠 후 서울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의 응급처치가 골든타임에 상태를 안정시켜 더 큰 위험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순자 할머니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약초 지식 나누기에 더욱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이 교수의 제안으로 할머니는 주 2회 마을 회관에서 약초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마을 주민들만 참석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차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약초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중요한 환기, 당기, 그리고 천궁을 활용한 차 만드는 법부터 시작할게요. 순자 할머니의 약초 교실은 매주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주부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퉁이에는 항상 이 교수의 연구팀 누군가가 앉아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비슷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때였습니다. 인근 마을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와 함께 순자 할머니의 약초 요법을 병행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 항암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빨랐습니다. 순자 언니, 내가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다 언니가 알려준 약초 덕분이에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작용이 적으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박영자 할머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12월 중순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산을 오르며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힘겹게 올랐던 산길을 이제는 가뿐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약초밭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눈 덮인 바위에 앉아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가자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많이 달라지셨군요. 눈빛이 맑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보자기에 싼 따뜻한 온병과 직접 만든 약과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병원 검사 결과, 약초 교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경청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군요.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한 더 큰 의미 찾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할머니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약초 지식을 전해준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 지식을 나눠주셨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에서 보았소. 상처 입은 영혼이지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외할머니로부터 이미 약초의 기초를 배웠기에 이 지식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노인의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외할머니의 가르침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산하며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배운 지혜를 앞으로도 많은 이들과 나누리라 다짐했습니다. 병은 그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해준 소중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약초 요법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순자 할머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미경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며 상태를 확인해 왔지만 이번 검사는 특별했습니다. 1년 전과 동일한 방식의 종합 검진을 통해 암의 진행 상태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미경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전혀 긴장되지 않는구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지난 1년간 할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부색도 건강해졌으며 무엇보다 삶의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약초 교실을 운영하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님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할머니는 미경과 함께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CT 스캔, MRI 내시경, 혈액 검사 등 전체적인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검사마다 의료진들은 할머니의 차트를 보며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확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미경은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즘 약초 교실은 어때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웃군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내 경험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미경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새삼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님, 이정민 교수님이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두 사람은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 교수와 함께 다른 의사들도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기에 할머니의 마음이 잠시 불안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순자님. 이 교수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와 미경이 자리에 앉자 이 교수는 모니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료진 모두가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진단 당시 위암 3기였던 종양이 이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의사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CT상으로는 종양의 크기가 90% 이상 감소했으며 생검 결과 남아있는 조직도 대부분 괴사된 상태입니다. 림프절 전이도 모두 사라졌고 혈액검사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인가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 CT 영상을 띄웠습니다. 여기가 1년 전 영상입니다. 이곳에 큰 종양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암 3기에서 항암 치료 없이 이런 결과를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른 의사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약초 연구팀과 함께 순자님의 사례를 분석해봤는데 사용하신 약초 조합에서 강력한 항암 성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많이 나아진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암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완치된 건가요? 이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암이 거의 관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을 계속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말 놀라운 회복입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료실을 나온 후 순자 할머니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할머니의 마음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할머니, 노인 선생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여보, 모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경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떤 계획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구나. 약초 지식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노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책으로 남기고 싶어. 고향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 교수를 통해 할머니의 검사 결과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고 할머니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초밭에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번 노인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약초밭 한가운데 있는 바위 위에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약초 서적이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정갈한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순자님께 당신의 회복과 성장을 지켜본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내가 평생 모은 약초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치유력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지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로소 노인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작별의 메시지임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는 산 위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노인의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약초 지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끝부분에는 특별히 암 치료를 위한 약초 조합법과 준비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할머니는 깊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결국 더 큰 치유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지식을 체계화하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차례였습니다. 이듬해 봄 순자 할머니의 집 앞마당에는 작은 약초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성된 이 공간에는 치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약초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약초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초록색 잎사귀는 뭐예요? 이웃집 꼬마 지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이건 민들레란다. 아주 흔한 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 독소를 없애주는 귀한 약초지. 우리 주변의 흔한 것들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약초원은 점차 마을의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붐볐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책 출판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어느 봄날 기철이 서울에서 내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노인에게서 받은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연이 전하는 치유의 비밀. 시골 할머니의 약초 레시피라는 책이 곧 출판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빨리 준비가 다 됐단 말이니? 네, 출판사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서두르셨어요. 특히 엄마의 투병 이야기와 회복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책으로 출판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편 이 교수의 연구팀은 할머니가 사용한 약초 조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면역 기능 강화와 암세포 성장 억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저희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할머니의 사례와 약초요법이 현대의학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어요. 이 교수의 전화에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지연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저 그 지혜를 전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책 출간을 앞둔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한번 산을 찾았습니다. 지연 노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약초밭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곳에 조그만 돌탑을 쌓고 직접 만든 약초차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할머니의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뺨을 쓰다듬는 듯했고 숲속에서는 새들이 화답하듯 지저귀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할머니는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완성된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할머니의 책 출간 기념회가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 서울에서 온 출판사 관계자들, 이 교수와 연구팀,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상에 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모든 희망을 잃었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할머니는 자신의 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암 진단, 산속 노인과의 만남, 약초요법의 시작과 고통, 가족들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회복까지. 이 책에는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의 지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의 말에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참석자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책 서명회가 끝난 후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손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으니까 서울로 오시면 어때요? 저희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수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단다. 약초원도 돌봐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오고 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단다. 밤이 깊어가며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선선한 공기가 할머니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외할머니 그리고 지연 선생님 모두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할머니는 내일의 일과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약초원을 돌보고 오후에는 약초 교실을 열고 저녁에는 새로운 책 구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시작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별빛 아래 서 있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유자였고 선생님이었으며 희망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순자 할머니의 약초원은 생명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할머니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교수와의 공동 연구는 새로운 통합의학 접근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의학과 전통 지혜의 조화를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할머니는 약초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약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순수한 질문들이 할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약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란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축복의 씨앗이 되기도 한단다. 아이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초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문득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산 능선이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산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몇 주 후 생명의 정원 개원 2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약초 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치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유방암 사기였어요. 의사들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약초요법과 현대의학을 병행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심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10년간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약초법과 마음 다스리는 법을 실천한 후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산책을 나섰습니다. 초여름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고 반딧불이들이 마치 작은 별처럼 주변을 밝혔습니다. 길을 걷다가 할머니는 작은 언덕 위에 앉아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곳곳에 불빛이 밝혀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생명의 정원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마을은 치유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휴양과 치유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마을 경제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할머니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체념, 노인과의 만남, 약초 요법의 고통,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치유의 과정.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다른 이들을 돕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는 것은 3년 전부터 시작한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아픔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산속 정원을 거닐고 있었고 그곳에는 지연 노인이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순자님? 네, 선생님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소. 이 산의 약초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나의 역할은 씨앗을 심는 것이었고 이제 그 씨앗이 당신을 통해 아름답게 꽃피고 있소.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밭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온 약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약초는 자신의 회복 과정과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약초 씨앗 몇 개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할머니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채취한 만큼 새로 심는 것, 그것이 자연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계속되는 한 치유의 지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치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들의 푸른 잎새, 들꽃의 화려한 색상, 새들의 경쾌한 지저귀. 모든 것이 생명의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우연히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의 창백한 얼굴과 지친 눈빛이 할머니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많이 아프신가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3년 전에요. 위암 3기였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어떻게?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제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또 한 명의 치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암이라는 시련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80세 생일을 맞이한 순자 할머니는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암과 함께한 7년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암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암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병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 그리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청중들이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강연 후 할머니는 자신의 두 번째 책 치유의 여정, 시골 할머니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의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7년간 할머니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치유 이야기와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면의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외할머니 그리고 지연 선생님. 모두가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네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암 진단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또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이 끝없는 치유의 순환이 계속되는 한 생명의 지혜는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아리랑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